돈 없는 노인. 안녕하세요. 저는 75살 박정심이라고 합니다. 평생 평생 자식 하나 믿고 가진 거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딸과 사위에게서 들은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늙고 돈도 없는 사람이 뭘 더 바라냐며 저를 집 밖으로 내던지더군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줄 알았던 가족이 사실은 돈이 되는지 아닌지를 계산하며 저를 바라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로 저는 자식을 마음에서 지웠고 남은 삶과 돈은 더 이상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배신보다 차가운 건 제 이름이 그들의 통장에서 이미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더 이상은 못 모셔요. 사위 준호가 신발장에 기대선 채 말했습니다. 말끝은 공손했지만 눈길은 차갑게 바닥만 향해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정심이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손주 좋아하던 귤이 몇 개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잘못이 아니라 형편 문제예요. 생활비에 애 학원비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우리도 이제 한계입니다. 딸 은미가 한숨을 섞어 말을 이었습니다. 현관 바닥에 놓인 정심의 작은 캐리어가 애물단지처럼 보였어요. 준호는 거실 쪽을 힐끗 보더니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던 서류철을 재빨리 포개 들고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흰 종이 위로 의료비 지원 신청과 생활비 통합대출이라는 글자가 잠깐 스쳤어요. 그 옆에는 잘 접어둔 두꺼운 갈색 봉투가 있었지만 정심이 알아볼 틈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은미가 문고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스스로 좀 생각하셔야죠. 가진 것도 없으신데 우리가 언제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현관문 틈으로 겨울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심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지만 들어가세요라는 말 대신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문 앞에 혼자 남은 그녀의 발끝 옆으로 장바구니에서 굴러나온 귤 하나가 천천히 복도 끝까지 굴러가다 멈췄어요. 그제야 정심은 이 집에서 더 이상 자기 이름이 적힌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은 잠시 머물던 며느리 친정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딸 집에서 두고 온 옷가지를 챙기러 조심스레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미는 불쾌한 얼굴로 문을 열었지만 억지로 비켜섰습니다. 필요한 것만 얼른 챙기세요. 짧은 말투에 서운함이 묻어났지만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전날과 달리 테이블 위가 어수선했습니다. 노트북은 켜진 채 화면이 잠시 깨어 있었고 푸른 빛의 화면 위로 낯선 글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면토지 등기 이전 문의드립니다. 정심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화면을 더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위 준호가 방에서 걸어나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회사 일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말은 부드럽게 흘러나왔지만 그는 노트북을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정심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어딘가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시골의 오래된 땅은 몇 번이나 팔 생각도 없고 심지어 딸 부부에게 말한 적도 없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땅의 이름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걸까? 그녀는 장롱에서 외투를 꺼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은미야, 너희가 혹시 내 땅에 대해 뭘 알아본 거니? 은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미의 시선은 흔들렸습니다.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딸의 눈빛이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만 또렷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정심은 마음이 편치 않아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창구 앞 의자에 앉아 대기표를 쥐고 있는 동안 손끝이 식은 듯 싸늘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순서가 되어 창구에 앉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어떤 도움 드릴까요? 정심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요 몇 달 사이에 제가 모르는 돈이 자꾸 나가길래요. 자동이체도 없던 건데. 직원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최근에 자동이체가 새로 등록되셨는데요. 생활비 통합관리라는 이름으로요. 정심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런 거 등록한 적 없어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이체 등록일,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 한 줄. 그 옆에는 익숙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 준호의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직원의 질문에 정심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예, 사위 번호 같네요.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확인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비밀번호 변경도 있었던데 어머님 본인이 아니시면 다시 재발급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계좌 변경 기록이 좀 많거든요. 정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지갑 속 주민등록증을 꺼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네요. 비밀번호 좀 다시 바꿔주세요. 재발급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정심의 시선은 어느 순간 멍해졌습니다. 사위가 왜 자신의 계좌에 손을 댄 걸까? 그럼 어제 본 토지 등기 문의는 단순한 회사 일이 아니었던 걸까? 은행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심은 외투깃을 여미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인해야겠네.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심은 은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은미는 놀란 얼굴을 했지만 정심의 굳은 표정을 보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심은 신발도 벗기 전에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은미야, 내가 내 통장 비밀번호 바꿨니? 조용히 던진 한마디였지만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은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때 부엌 쪽에서 물 마시던 준호가 툭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그거 제가 했습니다. 관리 좀 해드리려고요. 병원비도 그렇고 낭비되는 돈 많잖아요. 말투는 공손하지만 당연하다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묻어 있었습니다. 정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인데? 준호는 오히려 당황한 사람처럼 손을 벌렸습니다. 아니, 장모님도 잘 모르시니까 편하게 해드리려고. 정심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럼 자동이체는? 생활비 통합관리? 그건 누가 한 거니? 은미는 그제야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우리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잠깐만 도와주면. 잠깐? 정심이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라면서 왜 내 비밀번호를 바꾸고 왜 내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가? 은미는 결국 소리쳤습니다. 엄마 가진 게 그거밖에 없잖아. 우리도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순간 정심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고 아꼈던 딸의 목소리에서 냉정한 계산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믿습니까? 정심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방을 닫고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가족끼리라서 더 무섭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겨누고 있는 싸움이라는 걸. 정심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버스를 타고 등기소로 설마 그 애들이 그런 일까지 했을까? 차례가 되어 직원에게 토지 주소를 적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저 제 땅 등기 상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컴퓨터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본 직원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 토지는 최근에 이전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순간 정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직원은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출자는 사위분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동 제출자로 따님 이름도 있고요. 정심은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 보안 서류가 미비해서 멈춰 있는 상태예요. 어머님이 원치 않으시면 즉시 중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었습니다. 네, 중지해 주세요. 당장.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마치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애들이 날 밀어낸 이유가 내가 가진 걸 노려서였다는 게. 직원은 친절하게 다른 서류들도 점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심은 또 다른 사실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 이 땅의 시세 문의도 했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사위분 번호와 동일합니다. 정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떨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등기소를 나서는 길, 겨울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정심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등기소를 나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던 정심은 곧장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 본점으로.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놓고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보셨던 자동이체 외에도 확인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정심에 또 뭐가 있나요? 직원은 몇 개의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금이체 신청서가 접수됐다가 반려된 기록입니다. 계좌 주인과 서명 필체가 불일치해서요. 정심은 누가 이체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이전 자동이체랑 같은 번호입니다. 정심은 사위 준호의 번호. 직원은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신청 금액이 꽤 컸어요. 잔액 대부분을 다른 계좌로 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필체가 달라서 반려됐습니다. 정심의 손등 위로 냉기가 훅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제 돈을 전부 옮길 생각이었단 거네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은 못 드리지만 누군가 계속 어머님 계좌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통장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을 꼭 권해드리고요. 혹시 원하시면 보호 조치도 가능합니다. 정심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동자가 서서히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재발급해주세요. 그리고 보호 조치도 다 해주세요. 더 이상 누구 손도 안 타게. 직원은 그녀의 신분증을 받아 꼼꼼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새 통장을 손에 쥔 순간 정심은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 얘들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털어가려고 했던 거야. 상담실 문을 열고 나온 정심의 걸음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추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려도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킨다. 내 인생도 내 돈도. 정심은 은행을 나서자마자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모든 걸 빼앗기겠구나.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한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에 스며들었지만 정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법무사가 조용히 묻자 정심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땅 그리고 제가 가진 예금, 앞으로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도, 증여도 전부 취소하고 싶어요. 법무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곧 차분히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등기 이전 신청이 들어온 상태시죠? 정심은 네. 그 아이들이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 막아주세요. 법무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상속 철회, 증여 취소, 그리고 등기 이전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엔 어머님 본인 동의 없이 어떤 변경도 불가능하도록 잠금 장치를 걸겠습니다. 정심은 서류를 넘겨받아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떨림은 있었지만 그 손끝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누구도 내 것을 흔들지 못한다. 법무사가 마지막 서류를 정리한 뒤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녀분들이 관련 서류나 문의를 해도 진행이 불가합니다. 어머님이 직접 오셔야만 변경 가능합니다. 정심은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새로 찍힌 도장 확인증과 보안 조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게 불었지만 정심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너희에게서 벗어날 거다. 정심은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작은 원룸형 임대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지인이 소개해준 곳이었고 딸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 이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건물 앞에 도착하자 관리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방 준비해뒀어요. 따뜻하게 해놨습니다. 정심은 고개 숙여 인사하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낡은 나무장 1개, 전기장판이 깔린 침대 하나, 간단한 냄비와 컵 몇 개가 전부였죠. 그러나 정심은 오히려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정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정리하고 서랍에 새로 발급받은 통장을 넣었습니다. 손끝이 서랍을 닫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 통장은 더 이상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을 안전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정심은 따뜻한 물을 데워 컵라면을 하나 만들어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길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딸 은미였습니다. 정심은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 천천히 화면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혼잣말에 가까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조금 날렸습니다. 정심은 창을 닫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돌본다. 내 돈도, 내 마음도, 내 노년도. 작고 낯선 방 안에서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이기에 안전한 공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심은 작은 스탠드를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따뜻한 전기장판 위로 잔잔한 열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흰 봉투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새로 정리한 통장, 보안 조치 서류, 그리고 오래전에 적어둔 메모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죠. 정심은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 빈 종이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첫 문장을 적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은미야. 글씨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삶과 내 삶을 따로 보려고 한다. 정심은 문장을 잠시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또박또박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 해서 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걸 필요하다 해서 가져가도 되는 것도 아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힘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껴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짓밟은 건 너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남기겠다. 정심은 그래, 난 이제 괜찮다. 혼잣말은 바람에 섞여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정심은 다시 창문을 닫고 책상의 스탠드를 끄며 방 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오늘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